안녕하세요. 빚 갚느라 소비가 줄어든다는데 매우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점점 소비가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죠. 왜 줄겠습니까? 우리의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 돈이 없어서입니다. 돈이 없어서. 앞으로 우리네 삶은 꽤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꽤. 소비가 매우 줄어드는 시대가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죠. 그래서 소비도 외식도 좀 늘어나고 여행도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제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이래저래 하고 하는 게 대거 줄어들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이제 서서히 건설 현장이 멈춘다고 얘기하죠.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하죠. 뭐 이제 인플레이션 오르고 물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이래저래 좀비 기업들도 대거 무너질 것이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빚 갚느라고 소비를 강제로 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가장들이 투잡 쓰리잡 하는 게 이제 당연해지죠. 소비가 늘어날 곳은 어디입니까? 편의점. 편의점에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 컵라면, 담배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은 늘어나겠죠.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는 별로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해지는 거죠. 뭐 돈이 없다. 이제 다니는 사람도 없다. 소비 급감이 심해진다. 이러는 거죠. 극단적으로 소비가 줄어든다. 앞으로 비극적인 일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지도 않고 소비도 안 하고 뭐 지갑은 얇아지고 희망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되게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의 과당 경쟁 덕분에 매우 저렴한 가격에 외식들을 많이 즐겼죠.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그런 값싸고 질 좋은 음식을 팔았던 식당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집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각종 공과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인건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제 점점 답이 없어서 두 손 두 발을 드는 거죠. 이제 앞으로 한국은 조용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제 회사 집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동네 근처에서 생활하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회사도 돈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퇴근하고 난 이후에 투잡을 뛰러 가고 뭐 그럭저럭 뭐 큰 부채가 없는 사람들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서 집 근처에서 지내는 거지. 집 안에서 지내기도 하고요. 이제 모르는 사람도 함부로 안 만나겠죠. 저녁에 회식 같은 것들도 최소로 줄일 겁니다. 이제 세상은 흉흉해지고 점점 미친 인간들, 날뛰는 얘기들도 많이 들으니까 겁나서 함부로 안 다닐 거다라는 거죠. 세금도 오르고 일상생활에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관심이 되고 사라질 것 같습니다. 차에 뛰어드는 사람도 늘어난답니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상대방 협박하고 괴롭히고 고소해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요새는 웃기는 게 택시 타고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뭐 커피숍 발코니에서 담배 피다가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하니까는 열받았다고 커피를 바깥에다가 아주 세게 뿌려대고 하는 인간들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어쩌면 약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묻지마 살인도 벌어지고 뭐 친족 간에 끔찍한 일들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연금 받으려고 돌아가신 부모를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시체를 숨기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겨날 것 같습니다. 왜요? 돈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점점 험악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뭐 하겠습니까? 세금 뜯으려고 혈안이겠죠.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처럼 담배값 올리고 소주값 올리고 각종 세금들 올리겠죠. 그래놓고 이제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앞잡이들 앞세워서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값도 올려도 괜찮고 소주값도 올려도 괜찮아. 네 건강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거야. 이런 개소리를 하겠죠. 그냥 웃깁니다. 이제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들만 안전하게 살고 대부분은 허덕이며 살고 힘들게 살겠죠. 혼란과 운동이 심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압박받고 더 이용당하고 더 궁지로 내몰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살아갈 국리를 하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이라고 한 나라에 지난 20, 30년 동안 철저하게 청년들이 버림받았었습니다. 자기들이 대먹겠다고 시니어들이 청년들을 착취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사토리 세대라고 얘기하죠. 욕망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그랬습니다. 젊은 청년들 열심히 안 산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기득권처럼 했습니다. 생각보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추악해지고 더 양극화 되고 갈등도 심해질 것 같습니다. 철저히 기득권들이 자기의 지배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작입니다. 앞으로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시대가 이제 온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가난하고 빚지는 가정에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의 2030들은 지금보다 수십 퍼센트 더 높은 세금을 앞으로 부담할 것입니다. 세대 갈등이 폭등하겠죠. 보험료, 국민연금,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등등 의료보험비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세금은 올라가고 청년들은 절망하고 청년들만 뜯기고 이렇게 되겠죠. 일본의 부채가 GDP 대비 240%, 한국이 100 몇십 %라고 하죠. 일본은 국민들이 저축이라도 많이 했지만 한국은요. 한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빚쟁이죠.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의 모습. 앞으로 우리네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험악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소비를 최소로 줄이고 어떤 식으로든 축적하고 저축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뭔가를 심사숙고하는 모습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